안녕하세요, 배달창업TV입니다. 오늘은 배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배달 비수기에 배달 플랫폼 정책도 변경되면서 수수료, 광고비는 폭증하는데 수익률을 좀 따지기 전에 사실 매출이라도 좀 잘 나와야 방법도 만들고 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수익률을 따지기도 전에 매출을 만들기도 너무 힘든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배달 창업을 좀 장려하거나 설명을 해주는 영상들을 보면 정말 배달 창업 절대 하면 안 된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등등 험담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배달창업TV를 쭉 운영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영상에는 저희 프랜차이즈에 대한 홍보도 꽤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안 좋은 반응과 댓글들을 오랫동안 많이 봐왔었는데요. 이런 반응들만 본다면 지금 배달 장사의 경쟁이 상당히 널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사하다가 실패하거나 포기해서 접어서 배달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뉴스에도 배달 수수료 때문에 진짜 남는 게 없다는 내용의 영상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 배달 장사 관련된 대부분 영상의 댓글에서는 배달 장사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많은데, 대체 왜 이렇게 여론과 다르게 경쟁이 여전히 심한 걸까요? 사실 배달 장사로 남기기가 정말 힘든 게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이걸 좀 많이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절반의 이유는 과한 경쟁이기도 합니다. 특히 창업의 문턱이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과경쟁의 문제라는 것은 꼭 지금 배달 장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홀장사, 술집에서도 피 터지는 경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문제를 점점 더 어렵게 내서 정말 살면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공부를 해서 굳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처럼, 한국의 대부분의 시장이 경쟁 과열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이 과열된 곳의 첫 번째 특징은 내가 최상위권에 속해 있어야만 의미 있는 결과인 등수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좋은 곳에 속해서 내가 일을 한다면 내가 보통만 돼도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경쟁이 박 터지는 곳에서 내가 평타를 친다면 그것은 바로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배달 장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배달 장사를 했던 2021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진짜 장사를 못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프랜차이즈도 안 끼고 제가 직접 브랜드 만들어서 메뉴도 만들고 레시피도 만들고 다 하다 보니까 조리 시스템도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고, 매출을 좀 잘 올리는 법도 몰라서 보통 1000만원 중반에서 2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둘이서 이렇게 만들면서 좀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제가 친구랑 둘이서 딱 2천만원을 팔아서 한 달에 각자 3,400만원을 가져갔거든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혼자 2천을 팔아도 3,400만원을 못 가져가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때는 코로나 특수로 홀장사랑 술장사를 하는 데서 밥을 편하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배달로 주문을 해서 그쪽으로 주문이 쏠리게 되었고, 공급인 사장님보다 수요인 고객님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기 때문에 저희 음식은 원가율을 20% 중반 정도에 세팅해서 비싸게 팔았고, 광고비를 또 많이 안 썼는데도 그래도 한 달에 1,500에서 2천만원에 팔렸던 겁니다. 재료비 27%에 광고비랑 수수료 합쳐서 11% 정도 나갔고, 배달비도 무료가 아니고 한 2,000원 정도 받아서 10% 정도 나갔고, 최근 영상에서 제가 고정비로 말씀드렸던 게 재료비, 수수료, 배달비만 해서 60% 중반이 나간다고 하는데, 이때는 이 세 가지에 광고비까지 더해도 50%가 고정비 지출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세랑 공과금, 기타 잡비를 다 내도 2,000 팔면 40%가 남아서 800만원을 반으로 쪼개서 400만원씩 가져갔던 거죠. 물론 수수료와 광고비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만약 지금 배달 장사를 처음 시작해서 4년의 시간을 보낸다면 지금만큼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을 때 시작해서 제가 정말 실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먹고 살 만큼의 결과가 나와줬고, 정말 열심히 매장에서 먹고 자며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실력이 키워진 다음에 서울로 올라와서 매장을 확장했을 때도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브랜드도 많이 늘리고 가맹점 수도 100개를 넘게 만들고 회사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운이 좋았습니다. 저도 고민 정말 많이 했죠. 배달 시장이 지금 너무 치열하고 경기도 안 좋고 힘들다 보니 이걸 계속 집중해서 내가 올인을 하는 게 맞는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결과는 고였어요. 일단 투자금이 좀 적게 들어가니까 안전하고 시장 상황은 안 좋지만 실력이 내가 그만큼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이나 해외 진출도 계속 알아보는 것이고요. 지금 경기가 되게 좋고 성장세에 올라탄 나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곳에 가서 사업을 한다면 성공할 확률도 높고요. 그 성공했을 때 보상의 크기도 엄청날 겁니다. 실제로 해외에 나가서 한국에서만큼 절실하게 사업하는 선배 대표님들을 보면 성과가 장난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나 갈 수가 있나요? 언어적인 문제부터 사람 문제, 금전적인 문제, 그리고 나라마다 법도 다르고 사기꾼들도 진짜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래서 가장 안전한 사업을 하면서 해외 진출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큰 수익은 기대를 못하지만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면서 커갈 수 있는 창업으로 회사의 방향성을 정한 겁니다. 이미 큰 요식업 회사들은 뭐 거의 대부분 해외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저는 아직 애기니까요. 천천히 탄탄히 준비해 나가야겠죠.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의미는 다 알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한국에서 창업을 해야 된다면 뭘 해야 될까요? 저는 포장 할인을 크게 내세운 포장 배달 전문점 그리고 아예 시스템을 완비한 배달 전문점이 가장 안전하고 투자 비용 대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도 아이템이 진짜 중요한데 뭐가 좋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당분간은 한식은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최근에 가맹 상담을 하면 토핑폭탄 김치찜이 전국에 가장 매장 수가 많기 때문에 토핑폭탄으로 대부분 문의가 들어오는데 저는 그러면 치밥대장을 추천드립니다. 치킨도 물론 경쟁이 엄청 치열하긴 하지만 숯불치킨은 그래도 덜 치열하고 서브로 들어가는 메뉴들의 구성이 경쟁 강도가 좀 좋은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요즘에도 치밥대장이 저희 대표 세 브랜드 중에 가장 성적이 잘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요즘 배달 전문점에서 한식은 진짜 경쟁 지옥입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오픈하는 것도 한식이고요. 원팩이 가장 많은 업종도 한식이고요. 지금 배민원에 4개까지 샵인샵이 되기 때문에 한식으로 4개까지 샵인샵을 등록을 하는 가게들도 많아져서 한식 찜탕찌개 상위 노출을 만드는 게 진짜 너무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경쟁이 많다 보니 그만큼 가격 경쟁, 할인 경쟁이나 쿠폰 경쟁도 심해졌고요. 진짜 살아남기가 너무 힘듭니다, 한식으로. 그래서 경쟁을 피하기 가장 좋은 아이템은 하기 힘든 아이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중식 창업이죠. 몸이 굉장히 힘들고 기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못 차립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제한되는 아주 돈 벌기는 좋은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어하고 하다가도 몸이 적응도 다 하기 전에 그냥 그만둬 버립니다. 저도 괴짜반점이라는 아이템을 들고 시작을 해서 프랜차이즈로 확장을 하려 했지만 2년 전 중식 프랜차이즈는 철회를 하고 중식 청년이란 친구에게 사업의 전권을 넘기고 지금은 전수 창업으로만 중식 매장을 내주고 있습니다. 추후에 시스템을 다 잡고 지금은 하지 않는 공장 제품화까지도 적용이 다 되면 워낙 수요와 공급 비율 자체가 좋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고 좀 비싸게 팔 준비가 되면 다시 시작할 생각이 있지만 쉽지 않은 길이다 보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큰 노하우가 담긴 영상은 아니지만 장사를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나중에 내가 이걸 해서 더 발전이 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못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치여서 그냥 장사만 주구장창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마음을 비우고 내가 왜 지금 이걸 하고 있고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진지하게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건승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